오늘은 46일 연속 1위를 기념하는 의미로 축하 연주가 있겠습니다. 와우. 혼돈님께서 와, 여기까지 박수. 오늘은 에피소드 5화부터 9화까지 이야기해 볼 건데요. 지난번처럼 에피소드마다 1분 요약 줄거리를 읽으면서 장면들을 떠올려 보고 각 패널별 하이라이트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화 평등한 세상. 기훈팀은 상우의 기지로 줄다리기에서 이겨 살아남고 참가자 간 습격에 대비해 불침번을 선다. 황영사는 일꾼으로 위장해 참가자 시체를 빼돌려 장기를 적출하는 현장을 보게 되고 장기를 배달하는 척 공모자인 28번 일꾼을 사살한다. 111번 의사는 장기 적출팀에게서 다음 게임 정보를 듣지 못하자 병정 하나를 살해하고 도망친다. 결국 111번과 장기 적출 병정은 뽑기를 했던 놀이터에서 주최 측에게 발견되어 사살당하고 황영사는 프론트맨의 방에 잠입하여 역대 게임 참가자 명단을 보다가 형이 이전 게임에 참가해 우승했음을 알게 된다. 저는 이 5번째 에피소드가 되게 재밌었던 게 이야기가 되게 다양한 게 많이 압축돼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그 중에서도 얘기하고 싶은 거 몇 가지가 있는데 줄다리기 게임에서 목사가 살아남은 다음에 감사기도를 드려요. 그랬더니 그 지영이 지금 살아남은 게 주님 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그 지금부터 목사가 나올 때 끝까지 약간 그 각본 쓴 감독님이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좀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기도하는 그런 거에 좀 부정적인 연출이 나오더라고요. 얘기해보고 싶은 게 그러면은 기도하고 줄다리기에서 살아남았으니까 주님 덕이다. 그러면 죽으면 그것도 주님 뜻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저는 이제 약간 브레이크를 걸자면 거기서 나오는 목사 역할이 기독교를 대변해서 폄하하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거든요. 지영의 경우는 아픈 또 상처가 있어서 더 그 개인적으로 그 목사를 바라보는 시선, 자기 아버지에 대한 증오 이런 것들이 좀 투영돼 있었다. 다 믿음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나쁜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깨우침이나 일침인 거라고 느껴졌어요. 거기서 그런 거를 표현하려고 그 사람이 자기만 살려고 막 기도를 하는 모습이 누가 봐도 부자연스러웠잖아요. 앞뒤 없이. 그랬기 때문에 좀 그렇게 기독교 전체로 보여지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사실은 현재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내가 현재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좀 가져야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에 꽂혀 있느라고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고 그냥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뭔가 좀 냉정하고 통찰력 있는 눈을 좀 가지는 거, 그런 거 좀 중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같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연출 의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약간 사이비 쪽의 느낌이 살짝 나는 그런 느낌으로 몰아간 느낌이고 그래서 살아나는 게 주님 덕이라고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내가 줄을 당겨서 내가 살아남아야 얘네는 죽는 거고 얘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조금 끔찍하게 많이 느껴졌고 이 그 기독교 주님이 꼭 기독교의 주님이었을까라는 생각? 왜냐하면 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행위도 나는 이렇게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야. 그분 뜻이야. 나는 이렇게 은혜로운 사람이야.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거를 과시하면서 하는 행동 같이 보여졌어요. 실제로 근데 감사할 대상이 그거냐? 너는 잘못이 없냐? 약간 그 이제 지영의 입으로 좀 일침을 준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소소하게도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극단적으로 목사의 맞아요. 모습으로 보여졌지. 그러니까 소재로 삼기에 많이 활용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밀양도 생각이 났어요. 영화 밀양도. 고통을 받았는데 또 신앙을 가지고 가서 용서를 하려고 봤더니 이미 주님께서 나를 사하여 주었다며 하는 그런 장면들도 떠오르면서 그렇죠. 어이없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결국 한 40명이 남게 되거든요. 그런 얘기 아세요? 그 모든 단체 특정 어떤 비율로 뭐 예를 들어서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굳이 구분한다면 이 비율 중에서 나쁜 사람을 다 없앴어도 다시 또 그 착한 사람 중에 일부가 다시 또 나쁜 사람의 역할로 또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사람이 계속 줄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또 그 안에는 어떤 사회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그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어느 집단에 가나 일정 비율로 또라이가 있다. 네.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어느 학교나 독사 선생님이 있듯이. 이게 악이라는 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이 가운데서 얘네들 병정들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돈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알바치고는 분명히. 근데 거기서 또 장기를 적출해서 맞아. 또 돈을 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와중에 또 그들 사이에서도 의리도 있어요. 너가 날 도와줬으니 난 널 도와줄게 이번에. 근데 그렇게 편인 것처럼 하지만 뭐 일반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병정들이 같은 병정들 같은데 그 맞아요. 안에서는 서열이 있고 편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제목이 평등한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대사로도 몇 번 해요. 대놓고 내 제목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처럼. 첫 번째 기억나는 게 그 한미녀가 뭐 행복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알리가 그러죠. 아까는 개소리라더니. 너무 웃겼어. 그런 상황. 근데 그러면서 그 한미녀라는 역할이 어땠어요? 그 전에는 다른 팀에 붙어서 어떻게든 끼고 싶어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존재의 이제 전형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막 민망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진짜 여기 평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대사로도 여러 번 하는데 그게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편을 계속 나눠.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장면이 또 인상적이었던 게 거기서 제일 힘이 센 덕수가 한민효도 그렇게 내쫓았고 이제 우리 팀 아니야 하고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덕수를 형님 하면서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또 다음 때를 노리며 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기훈에게 와가지고 놀리잖아요. 사실 놀리는 걸로 보였어요. 살려고 니네 발악을 한다 이런 식으로 바리케이트를 치는 걸 보면서 근데 거기에서 믿냐고 저 사람들을 믿냐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칼싸움처럼 장난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기훈의 한마디에 이 사람이 현실감이 확 느껴지면서 표정이 흔들리죠. 근데 그런 어떤 심리적인 상황들이 특히 이 화에서 점점 실제로 상대방을 내가 직접 죽이고 온 처음이잖아요. 그때부터 진짜 뭐랄까요, 살인 게임이 시작된 거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느꼈을 것 같고 그런 공포도 덕수도 느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한미녀에서 덕수로 이어지는 그 장면들이 되게 조금 많이 인상적이었어요. 약간 생각이 많이 났어요. 끝나고 나서는. 111번 의사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의사가 뽑기에 대한 정보도 미리 받고 줄다리기에 대한 정보도 미리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다음 걸 안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일부러 안 알려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 게 왜냐면 그 다음 게임이 구슬치기 구슬따기잖아요. 근데 그거 알려줘봤자 별 소용이 없는 게 왜냐면 각자 그 자리에서 룰을 정해요. 그래서 특별히 알고 있다고 해서 크게 유리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원래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줬다는 의미는 이제 여기까지 이번 장기 적출은 여기까지 의사도 이제 손절 그런 의미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병정들이 자기네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뭔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보고 나서 생각한 거지만 몰라도 되는 게임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뭐 미리 알고 뭔가 준비를 할 게 없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병정들이 몰랐을 수 있겠다. 그리고 알아도 몰라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황, 미리 준비할 수 없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뭔가를 준비해서 뭔가 지혜를 굴릴 수 있는 상황을 모두 계획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알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은 살해까지 행하는데 알고 보니 뭐였어요? 알 필요 없는, 알아도 소용없는 게임이었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가 인생이 아닌가. 내가 알고 계획하면 다 뭔가 헤쳐나가고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좀 단상을 좀 본 것 같기도 해서 좀 끔찍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재밌었던 게 주최 측이 굉장히 강력한 존재로 나오잖아요. 총 들고 그쵸. 사람들을 다 쏴 죽이고 막 이렇게 너무 절대 강자인데 우리의 황 형사가
이제부터 탈탈 털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쾌감이 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권선징악 약간 느낌도 들고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6화 깐부. 게임을 하러 가는 참가자들은 장기 밀매단의 시체가 매달린 것을 보게 된다. 황영사는 역대 참가자 정보가 기록된 문서를 채증하고 프론트맨은 VIP가 게임을 보러 온다는 전화를 받는다. 네 번째 게임은 2인 1조로 진행되어 모두들 조를 만들고 미녀만 짝이 없어 게임에 참가하지 못한다. 참가자들은 2인 협력 게임을 예상했으나 실제 게임은 같은 조 상대방의 굿을 10개를 따내는 게임이었다. 덕수는 가까스로 살아남고 상우는 알리에게 패하기 전 알리를 속여 돌멩이와 구슬을 바꿔 살아남는다. 지영의 제안으로 새벽은 그녀가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지영의 과거도 듣는다. 그리고 지영은 자신보다 새벽이 살아나갈 이유가 많다고 하며 자신을 희생한다. 기훈은 치매 증상을 보이는 일남과 홀짝을 하다 위기에 처하자 치매를 이용해 속임수를 쓴다. 종료 직전 일남이 자신에게 속아주었음을 안 기훈은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일남이 남은 구슬을 기훈에게 주며 기훈은 살아남는다. 아, 처절한 장면이죠. 처음 시작하면서 이 천장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세계의 규칙을 어기고 나아가서는 이 세계의 순수한 이념을 더럽힌 자들의 최후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하면서도 뭔가 설득당했어? 기훈이 경찰서 갔을 때도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1화에서 당신이 자발적으로 갔고 나가도 된다고 해서 나왔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네가 좋아서 갔고 네가 싫다고 해서 나오게 했는데 그들이 뭐가 잘못이야? 라는 경찰의 물음에 그 말도 맞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지. 할 말이 없어요. 이번 사태에 대해 참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막 이러는데 착한 사람인가? 되게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네. 협박하는 거잖아요. 아니야. 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얘네처럼 된다? 그러니까. 근데 무서운 상황이죠. 엄청 난 무서운 죽어야 상황이죠. 된다 이거지. 근데 안 그래도 다 죽어요. 결국은 한 명만 남을 텐데. 맞아. 기회를 정말 주는 것처럼 얘기했던 이게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참가자한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관리자 입장에서는 게임을 망치면 스폰서가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스폰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질서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떤 반전은 보이기도 했는데 이 반전은 사실 이제 예측을 못했던 거라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줄다리기가 협력 게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는 시청자인 저도 그렇고 게임 참가자들도 2인 1조를 하라 그랬을 때 야 이거는 둘이 편먹고 협력 게임이구나 하고 딱 들어갔는데 여기서 서로 싸워라. 그러니까. 그래서 맞아. 그거부터 그 연출이 반전이었어. 재밌다. 그랬었어요. 둘이 편먹어라 그래서 둘이 싸워야 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화를 많이 본 묵사발님은 이제 이게 무슨 클리셰 중에 하나로 야 그렇죠. 둘이야 그럼 이제 둘이 이게 싸우겠구나. 은근 이 드라마가 클리셰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이번 편이 제일 좀 슬프죠. 너무 슬퍼요. 감정이 제일 오가는 화고요. 뭐 나빠 진짜. 근데 어떻게 또 네. 하기 좀 애매하고 막.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좀 슬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도 살면서 나이마다 겪을 수 있는 것들이 다른데 막 지영부터 해서 또 알리 같은 경우는 아이도 있는 아빠인데다가 오일남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전생을 다 거쳐서 뭔가 이렇게 좀 아련하게 생각이 들면서 좀 찡한 부분들이 되게 많았고 특히 또 게임하는 장소가 골목골목 추억의 골목길. 그 노을이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가 저무는 상황인 것도 맞아. 왠지 누구야 이제 들어와 하고 밥 먹어라 하고 엄마가 부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있었는데 그러면서 오일남 할아버지도 모르는 척하면서 뭔가 하여튼 우리는 모르는 척이라고 이제 알죠. 그 상황에서 나 예전에 우리 집이 이렇게 생겼던 것 같다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도 그 순간에는 되게 둘 중 하나는 곧 죽을 텐데 이정재는 아닐 것 같단 말이야. 기훈은 아닐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짠하고 슬프고 그리고 저는 이제 지영이 계속 조금 마음에 좀 걸렸어요. 다른 참가자들 전부 다 사연들이 있으니까 그 사연들이 너무 당장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다 튀어나오잖아요. 이 화가. 그래서 다 애틋하고 좀 안 됐고 그랬지만 지영과 새벽의 대화가 많이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름을 새벽이라고 나 새벽이야 라고 말하는데
자기 이름을 지영이라고 해서 그래 성은 하고 다시 묻는데 없어 그런 거. 없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를 이 화를 보면 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빠의 성씨를 말하고 싶지 않은 거야.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클리셰긴 클리셰인데 그래도 너무 슬퍼. 너무 맞아. 슬퍼.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어린 시절을 조금 뭐 경험을 했던 아니면 드라마로 좀 알았던 해서 좀 아는 상황이라서 더 감정이 더 많이 이입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사실 외국인들도 이거를 난생 처음 본 부분들이 꽤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인기가 있었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한 부분이 이제 감정적으로 잘 와닿았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마치 저는 우리 집인 줄 알았어. 그쵸, 맞아요. 제가 저도 그런 데 어렸을 때 본 것 살았거든요. 같아요. 밀양에 있을 때 2층 집들 다 쫙 있는 맞아. 골목길이 다 흙이야. 음. 거기서 구슬치기 진짜 다 땅 파서 하고 막 했던. 좀 나가면 공터야. 거기서 이제 오징어 게임 하고. 그랬는데. 다음번에 참가하시죠. 지하철에 오늘부터 공유를 찾으십시오. 공유 같이 바쁘겠네. 치기 준비하시고. 저는 공유에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 공유가 하는 그 역할을 내가 하면 안 되겠냐. 그게 재밌을 것 같아. 공유한테. 따기 때리고 돈 주고.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딱지치기 하고. 청취자 여러분들 저기 잠실 세내역에서 묵사발림 지하철역에서 지나가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를 피하셔야 됩니다. 네. 묵사발림은 1,000원 빵으로 할 겁니다. 1,000원도 없을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지난 시간부터 그 딴지를 하나 걸고 있는데 이게 스폰서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스폰서가 돈을 내고 사람 죽는 재미를 보는 게임이었잖아요. 이게 뽑기도 그렇고 참가자들끼리 어둠에서 싸우는 것도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 스폰서 입장에서는 너무 안 좋다. 뽑기에 뭐 하는지 잘 안 보이고 서로 죽일 거면 잘 보이게 하고 죽여야지 깜깜하게 하고 죽이면 스폰서가 무슨 재미냐 했는데 이거 구슬치기도 사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폰서 입장에서는 보는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룰도 각자 즉흥적으로 정하죠. 그다음에 게임 행위 자체가 되게 작아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새벽하고 지연 같은 조는 30분 동안 게임 안 하고 대화만 하잖아요. 스폰서 입장에서는 돈 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뭐 뒤에도 계속 제가 그런 딴지를 계속 걸어볼 건데 그런 게 약간 스폰서 배려가 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스폰서가 그 전에도 보고 있어요? 저 이 다음에 나오지 않아요? 스폰서가 직접 오잖아요. 오면서 그 대사가 있어요. 중계로만 보는 것보다 직접 와서 맞다. 봐야지. 제가 지난번에 딴지를 심하게 걸어서 아니, 혹시 스폰서가 안 봤으면 어떡하지 하고 유심 봤습니다. 아니 근데 그 말도 지금 이것을 지금부터 징검다리 하는 걸 그 다음 회차죠. 다음 회차 이거를 다 직접 봐야지 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 전에도 중계로 그 전에 중계로 봤는데 중계로 보는 것보단 이렇게 직접 와서 봐야지. 그전 게임들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세세한 내용들을 다 알지 못하는데 그게 재미있었을까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약간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뽁뽁이 아시죠? 이게 터지는 그냥 그거 자체가 재밌을 수 있잖아요. 그 안에 사이에 있는 총 맞고 죽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저기 느낌인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던 사람들 중에 얘 죽었고 쟤 죽었고 쟤 죽었고 그래서 그 있죠. 줄어들면서 마지막에 다 터트릴 때까지. 근데 그렇게 하면 그냥 어차피 돈을 거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죽이는 거는 그냥 약간 학살 보는 것 같은 거고 이 사람들은 확실히 그 나중에 다음 화에서 알겠지만 그 게임 자체로 죽는 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입장을 고려해 보면 게임 자체가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재밌어야 스폰서가 만족이 되는데 구슬치기라는 행위 자체가 좀 작지 않냐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이 화에서 사람들의 감정 변화가 제일 커서 개개인의 감정 변화, 그쵸. 표정도. 그래서 뭐 스폰서 입장에서는 중계로 봤어도 그런 표정만 구경해도 저희도 여기가 제일 찡했고 많은 것들이 오갔잖아요. 마음에서 정서적으로. 그런 것처럼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저렇게 애쓰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때 VIP들은 뭐 이렇게 중계를 보면서도 그 나름대로 뭐는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스폰서 편 판도라님. 아니요. 아닌가? 그냥 아닌가? 편은 아니고요. 뭐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겠다. 스폰서 편 아마존님이 스폰서 편 아니야? 내가 스폰서 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재밌게 더 재밌는 게임을 해야지 이 스폰서들이 그치. 좋아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아. 나중에 목적이 밝혀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훈하고 상우가 사실 투탑 주인공이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여기서 둘 다 탈락해서 죽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부터 둘 다
상대를 속이고 살아남는다는 게 야 이제 이들도 그 속이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좀 이제 떨쳐버리고 내가 살려면 속여야 돼. 여기서 딱 바뀌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알리가 좀 살아남기를 되게 개인적으로 바랬는데 알리도 죽고 막 이제 지영도 죽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그 시청자들의 희망을 그 연출자가 뭉개버린 에피소드가 아닌가. 너 얘 살 줄 알았지? 죽어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다른 대안은 없다. 그가 살면 다른 이는 죽어야 하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알리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계속 얘기하자면 형이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말끝마다 그렇죠 형 이랬어요 형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너무 돌변하죠. 그 서울대 상우가 정말 상대를 속이지 않고서는 그 극단의 경우에는 살아남을 수 없나 다른 방법은 없나 그때는 없었어요. 정말 구슬치기에서는 사실 오히려 제일 공정하게 게임을 한 팀은 그 덕수와 278번 부하가 아니었나. 오히려 그럴 거 판을 다 깨고 막 있을 때 주워 담아서 내가 가졌어 이렇게도 할 법하잖아요. 무식하게는. 근데 마지막 구슬 하나가 딱 갔을 때 나 이제 죽었다. 이런 표정. 그냥 인정한 거잖아요. 패배를. 걔네 둘은 오히려 정당하게 싸워서 이기고 죽고 한 거야. 스폰서가 그 게임은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 사실 제일 속일 것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7화 VIP 네 번째 게임에서 살아 돌아온 참가자들은 깍두기로 살아남은 미녀를 보고 놀라고 아내 대신 살아온 69번은 결국 목을 매달아 자살한다. 프론트맨은 자신의 방에서 침입자를 찾다가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간다. 곧 게임의 후원자인 VIP들이 게임을 직접 관람하기 위해 게임 장소에 도착한다. 다섯 번째 게임 전 참가자들이 번호를 고르는데 이 번호는 게임을 진행하는 순서였다. 게임은 유리 징검다리 건너기로 16명 중 상우 새벽 기훈을 제외한 모두가 떨어져 사망한다. 황 형사는 웨이터로 변장해 VIP를 접대하다 VIP를 협박해 게임에 대한 정보를 얻고 달아난다. 한편 게임을 통과한 3명은 남은 유리판이 폭발해 날아온 파편을 맞고 상처를 입는다. 아, 미녀가 이 덕수 안고 떨어져 자살하는 장면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짜 좀 멋있었어. 감동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논개의 저는. 정신을 논개. 아니 집착을 그렇게 보였던 한 미녀였는데 그렇지. 나도 약간 거기서 갑자기 저렇게 좀 그 생각이 들긴 했어. 근데 이제 덕수라는 악을 처단하는 쾌감은 있었어요. 어차피 자기가 살아남기는 어렵다는 걸 알지 않았을까요? 한민여는? 그럴 거면 내가 너를 데리고 간다. 어차피 갈 거. 여튼 이전 게임에서 한민여가 죽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게 암시가 있었는데 근데 살아있다는 거에 뭐지? 이랬는데 깍두기가 있었지. 게임에. 진짜 무릎을 쳤지. 이 깍두기는 생각했어요. 진짜 최고였죠. 이 게임에서는 짝이 안 맞아서 소외된 약자를 버리지 않는 게 옛날 애들이 놀이할 때 지키던 아름다운 규칙이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 그래 예전에 깍두기가 있었지. 우리 약간 뭔가 못하거나 왜소한 친구들 소극적인 친구들 있으면 게임할 때 그냥 넌 깍두기 해 이러면서 껴갖고 여기도 했다가 저기도 했다가 걔는 계속 이제 하게끔 해주고 그냥 넌 붙어있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줬던 그런 기억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그랬네. 이 한민여가 자기가 지금 이제 죽었다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그 사람 입장에서도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덕수랑 같이 죽는 거 좀 이해되네요. 어떻게 보면 한번 진짜 죽을 뻔한 목숨인데 어차피 살았어. 죽은 목숨. 그렇죠. 죽을 줄 알았지. 이번 화에서 제가 제일 가슴에 전체를 통틀어서 남았던 명대사가 그 69번이 이제 방금 구슬치기로 아내를 잃고 어쨌든 아내를 이겼든지 아내가 희생했던지 간에 들어와서 이제 게임 그만하자라고 하소연하다가 당신들이 이 안에서 제일 친했던 사람들을 죽였잖아 한 다음에 돈 때문에라고 하는 게 진짜 좀 이렇게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진짜 막 그런 생각이 그 게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 때도 굉장히 돈을 위해서 쫓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 친했던 친구 막 이런 거 다 그런 것도 뒤로 하고 돈이 좀 우선시되는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들도 한 번쯤은 인간적이었어서 그래서 이 게임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었죠.
응? 이건 비인간적이야라는 생각에. 근데 결국 다시 모이게 됐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게 다시 왔을 때에는 좀 그 사이에 내면적인 어떤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력해져서 돌아온 거지. 그죠. 그 정신력이 저는 이제 이 게임이 그 단계를 거쳐갈수록 점점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미련 없이 망설이지 말고 상대방을 죽여도 된다라는 가장 큰 명분을 만들어준 게 이 구슬치기 이후라고 생각을 해요. 네가 지금 제일 친한 사람도 죽였잖아, 돈 때문에. 그럼 앞으로는 누굴 못 죽이겠어. 약간 그런 명분. 그리고 이제 황영사가 계속 잘 텁니다. 황영사 너무 그 주책책을 잘 탈탈 터는데 깜짝 놀란 게 제가 집에 가는 그 길에 바닥에 영어 학원에서 그 강력한 빔 프로젝터로 바닥에다가 영어 학원 홍보를 어떻게 쏘냐면 영어가 당신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딱 바닥에 쏴요. 되게 신경 쓰이는 문구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 못하면 인생 사는데 걸림돌이 되나? 막 그런 생각을 그 광고 그 빔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데 황영사가 영어까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신체 능력도 뛰어난데 목소리 좋던데요. VIP 접대를 할 상황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영어를 못했으면 죽는 상황이었는데 영어까지 잘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설이 있어요. 황영사가 그냥 그 한국에서 자라서 평범하게 경찰이 된 게 아니라 얘가 미군 특수부대 출신이었는데 그래서 신체 능력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그 정보 수집력도 뛰어난데 미군 특수부대 끝나고 한국 경찰에 지원해서 그래야 설명이 된다. 그래야 영어도 잘한다. 프론트맨도 너무 영어 잘하잖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설정상에 조금 문제는 있긴 한데 일단 둘 다 경찰대학 출신이잖아요. 경찰대학을 나오면 일단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다 똑똑해요. 그러니까 가능하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이제 형사를 하고 있다라는 게 그게 좀 약간 좀 걸리는 간부가 원래 경찰대학 나오면 간부가 되거든요. 근데 형은 뭐 사건 사고 때문에 이렇게 뭐 좌천되는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그런 거가 아니었을까. 그런 또 설정이 아니었을까. 황영사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전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마음에 안 들어. 왜요? 왜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딱딱딱딱 모든 걸 다. 비현실적이야. 사실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풀게 해주는 열쇠를 위해서 심어진 사람이야. 아 근데 뭐 전체적으로 뭐 어쨌든 이거 자체가 말은 안 되는데 그래도 좀 약간 좀 현실적으로 뭐 영어까지 잘하고 막 살살 다 통과하고 뭐 다 까부시고 막 들키지도 않고 막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야. 뭐 완벽해. 막 말 걸었는데도 너 뭐 고참한테 말 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걸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센스도 너무 좋은데 그런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런 데서 그렇게 냉정하게 모든 거를 이렇게 한치 오차도 없이 너무 끝까지 가는 거 망설임도 아닌가. 없어. 아까 황영사 캐릭터를 조금 더 인간적으로 다루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아니 황영사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에도 그냥 망설임이 없어. 망설임이 없을 줄은 몰랐어요. 전 그 부분 좀 놀랐어요. 그 형제가 의문이다. 그 형제. 그래서 프론트맨이 됐나요? 2탄 나오면 뭔가 이 두 형제의 무슨 비밀이 나와야죠. 분명히 좀 나와야 될 것 같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1번에서 16번까지 번호 골라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뭐 고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 골라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딱 번호 자기 하는 거야. 부르는 거야. 하나 둘 셋. 6. 7. 뭐 했어요? 말을 안 했어요. 그럼 1번 아니면 16번 하게 된다? 1번 아니면 16번이네. 7번 하려고 그랬는데 옆에 7 너무 크게 해갖고 안 나왔어. 저 중간 딱. 이 여기서도 나오는 게 중간 번호들을 먼저 가져간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심리적으로 뭔가 안정적이다, 가운데니까 위험 부담이 적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 게임에서는 7번을 딱 골랐는데 진짜 운 좋게 이거 계속 이렇게 가서 안 깨졌으면 그 뒤로 그냥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죠. 7번 중간 좋은 것 같아. 근데 이 게임에서 결국은 뒤가 유리했죠. 그렇죠, 맞아요. 결론적으로 14, 보면 15, 16 뒤가 이렇게 유리했죠. 했죠. 그럴 거였으면 사실 더 던져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그 구슬 하나를 아니라 시작부터 이제 계속 뭔가 던지면서 너무 그 상상한 게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팔로 이렇게 두드리는 거 그런 걸 다리를 이렇게 쿵쿵쿵 한다든지. 근데 그게 딱 시간 제한을 두니까 뒤에서 이제
이게 뒤에서 또 이제 아마 막 밀어 제꼈을 거야 아마. 이거 두드려서 안 깨지면 너한테도 좋은 거야. 설명해야지. 그렇죠. 아니 그리고 또 생각한 게 이제 유리 양쪽으로 있잖아요. 가운데 길이 있잖아. 저 가운데 길로 갑니다. 그 게임 룰이 안 돼요? 룰이 안 돼. 안 되죠. 총 그러면 바로 맞아. 바로 총. 바로 총 맞죠. 유리 중 선택해서 건넌다. 저 같으면 제가 만약 이 상황이 됐으면 축지법으로 깨지기 전에 빨리 뛰어가는 거죠. 그 수학 선생님이 그렇게 죽죠. 네. 아니 사실 살기 힘들어 이거. 어쩔 수 없었어. 그 VIP 연기자들 연기 네. 어떠셨어요? 이게 막 논란이 저는 많죠. 논란이 많는데 아니 저는 제 얘기하면은 저는 VIP 연기자들의 연기 자체는 그냥 서프라이즈 같고 재밌었는데 저는 VIP가 쓴 가면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와인 먹는데 코가 다 걸릴 것 같아서 보는 내가 다 답답하고 저 벗고 먹으면 안 되나요? 이게 좀 웃겨 보여가지고 VIP가 6명이 들어왔잖아요. 딱 보면서 무슨 동물 모양이지? 뭐 이런 거 먼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혹시나 12지신 뭐 이런 거에서 뭐 반띵 했을까?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그거랑은 상관이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그걸로 왜 선택했는지 궁금하긴 하다. 이유 있을 그러게요. 텐데. 그냥은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 선택하는데. 그거 있잖아요. 감독이 그냥 한 것도 사람들이 이제는 다 의미를 다 이제 갖다 붙여서. 붙이고 맞아, 있죠. 지금. 맞아. 유튜버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이게 감독이 의도하지 않은 걸 수도 있지만 내가 의미를 붙이는 걸 수도 가장 있다. 만들기 쉬운 동물 마스크로 가져와 이렇게 했는데 그냥 막 의미 붙이는 그랬을 수도 있는 거지. 에피소드 8. 프론트맨. 섬에서 빠져나온 황영사는 근처에 상륙하지만 프론트맨 무리에게 쫓기다 결국 잡힌다. 서로 총으로 대치하던 중 프론트맨이 마스크를 벗는데 놀랍게도 그의 정체는 황영사의 형이었다. 프론트맨은 황영사를 설득하다 결국 총으로 쏘아 절벽에서 떨어뜨린다. 주최 측은 기훈, 상우, 새벽에게 마지막 게임 전 선물로 정장과 양식을 제공한다. 그런데 식사 후 음식을 치우는데 고기 자르는 칼이 남겨지고 3명은 칼을 쥔 채 서로를 경계하며 밤을 보낸다. 그러던 중 기훈이 새벽에게 다가가 마지막 게임 전 연합을 제안하지만 새벽은 유리 파편으로 입은 상처 때문에 쓰러진다. 기훈이 도움을 청하러 간 사이 상우가 새벽을 살해하고 프론트맨은 자신이 쏘아 떨어뜨린 황영사의 환영을 본다. 이 살아남은 3명이 이제 숙소로 돌아오고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놔도 넌 그냥 죄 없는 사람 죽인 거야 라는 얘기며 돈 가지고 나가려면 다 죽여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게 거침이 없이 그냥 다 자기 내면에 있는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하는 바들을 다 이렇게 읊어대고 있는데 한편으로 그런 얘기를 해줘. 형 손에 피 안 묻히게 해줬으면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어이가 없는 이런 말. 그러니까 상우는 이제 망설임이 없는 상태고 기훈과 새벽은 아직 약간 인간적인 마음이 좀 남아 있는 상태. 상우가 여기서 새벽을 살해함과 동시에 이제 기훈도 그렇지. 넘어가죠. 잠시 네. 넘어가죠. 잠시. 그 잡고 있던 끈을 이제 놓아버리죠. 기훈도. 저는 이제 이 황영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털었거든요. 그래. 정말 완벽하게 잘 털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반전돼서 이 연출에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 있어요. 너무 개연성이 앞이랑 너무 달라요. 갑자기 구도 자체가 황영사가 너무 쫓겨. 지금까지는 거의 세계관 최강자였어요. 완벽했지. 황영사가. 근데 갑자기 너무 한순간에 쫓기는 약자가 돼버리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기더라도 황영사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은 섬에서 쫓겨. 하지만 딱 어디 은신을 해가지고 얘네를 다 뿔뿔이 일일이 찢은 다음에 하나씩 다가가서 목 뒤에서 딱 해가지고 하나씩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황영사가 지금까지 말이 되죠. 보여온 모습과 맞는데 이게 급하게 황영사를 좀 감독 입장에서는 처단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갑자기 좀 빨리 마무리한 감이 있지 않나. 그리고 아까 묵사발님께서 그 황영사 캐릭터 얘기하셨는데 제가 어디서 그 기사가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영화로 제작하려고 그랬는데 장편 드라마로 하다 보니까 이제 분량을 불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량을 불리는 과정에서 원래 황영사란 캐릭터가 없었다가 캐릭터를 새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황영사의 역할은 그 참가자들이 볼 수 없는 뒷이야기들을 황영사의 시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황영사가 아니면 우리가 몰랐을 것들이 꽤 그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개를 해주고 사라지는 역할인데 여러분 그 클리셰 있지 않습니까? 물에 떨어진 자는 현실에서는 100% 죽을 것 같은데 왠지 영화에서는 물에 총 맞아 떨어지면 꼭 살더라고. 아이 그리고 이 프론트맨이 이제 형이잖아요. 네. 근데 총을 정말 죽일 마음 있었으면 그쵸, 머리에 쐈죠. 머리, 가슴 이렇게 딱 확인 사살까지 해서 죽였겠죠.
아니, 왜 쏜 거야 형은? 일단 네. 그 상황에서는 쏠 얘를 수밖에 떨어뜨려서 일단 너 어떻게든 살아라. 이런 2탄에서 보자. 이런 아 그런 뜻이었어. 이 탄에서 보자. 그렇죠. 빅픽처. 안 죽었겠네. 네, 안 죽었을 안 것 죽었죠. 같긴 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아니, 왜? 근데 거의 주인공급이었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하튼 이병헌이 약간 그 살떨림 뭔가 딱 고민한 거지.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질 못하지만 그 심정적으로 나는 힘들다를 표현하는 어떤 그런 살떨림이 딱 보여서 그러니까 일부러 딱 어깨 이쪽으로 딱 싸갖고 그래. 떨어뜨린 거야. 그럼 그 이제 나머지 오징어들이 딱 봤을 때는 이게 평등이다 이거지. 아, 속인 거네. 아, 아, 그러게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가면을 벗었겠다. 아니 죽일 거였으면 안 벗고 그냥 그럼요. 죽이면 됐지. 머리 한 방, 가슴 한 방.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나 형이야 알지? 하고 한 형이야. 거지. 형이지. 나. 야 간다 잘 받아 잘 받아. 나 형이야 봤지. 근데 저희 엄마가 보고 나서 저랑 이제 막 봤냐 이러면서 제일 처음 물어본 게 이 장면이었거든요. 아니 동생을 죽여야 할 만큼 어쨌든 살렸던 장기기증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렇게 살렸던 애정하는 동생을 죽일 만큼 그렇게 대단한 건 거야. 왜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했는데 왜 거기 가서 실제로 지금 저희 얘기하는 것처럼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왜 모면했어야 하나. 그거에 대해서는 이 화를 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거기서 한 가지 선택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프론트맨이 마스크를 벗고 총을 황영사에게 겨누다가 총을 갑자기 딱 방향을 돌려가지고 세모들을 땅땅땅땅 쏴버리고 이제 총을 뺏어가지고 황영사랑 같이 이제 그러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쿠데타를 거죠. 하는 건데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그렇게. 저는 그런 거. 이 장면에서 사실은 그 이병헌이 마스크를 벗는다는 이 사실이 한편으로는 동생을 완전히 설득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형을 찾고 있는 걸 알 거니까 그쵸. 동생을 설득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었다. 그리고 맞아. 두 번째는 사실 이 사회에서의 룰상 마스크를 벗는다는 건 너를 죽인다라는 뜻이 되는 것도 있었으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게 황금. 될까였는데 결국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네요. 야, 똑똑한 거야. 마스크 딱 벗고 나 형이야. 너 간다 잘 받고 너 잘 떨어져야 돼. 아. 수영 잘하는 거 알아 내가. 막 이러면서. 알지. 그렇게 깊은 뜻이. 와우. 그리고 우리 이 시즌 2에 같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 황영사가 그 전에 너무 순조롭게 잘 해오다가 어디서 딱 불안했냐면 핸드폰을 자꾸 뭐 사진도 찍고 뭐다 그래, 다 맞아요. 하잖아. 근데 거기서 통신, 통신이 잘 그 전에는 그럼 잘 됐던 거잖아요.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저 시간이 동안 배터리가 안 죽고 있나? 제 사정이 있잖아요. 제가 워낙에 배터리가 늘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황영사가 네. 그 아마존의 배터리 편을 봤어요. 아, 그랬구나. 보고 가서 그래요. 그렇구나. 아주 아니, 원래 또 관리를. 도서상간 지역에서는 이 배터리 빨리 소모되는 거 아시죠? 네, 그게 그럴 수 안테나 찾느라고 없다니까. 계속. 대전하라고. 그랬는데 2화에서 갑자기 급격히 위기에 봉착하죠. 그렇죠. 전송도 안 되고 너무 뭐도 안 위기. 되고 갑자기. 위기를 몰아서 완전히 네. 위기 종합 선물 세트로. 근데 이게 아까 아마존님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영화로 만들어지려고 했는데 분량이 늘어나면서 황영사의 어떤 역할을 이렇게 늘렸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거일수록 이걸 그냥 뺐었어야 돼.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럼요. 이거를 연출이- 관객들에게 이거를 더 안 보여주고 더 꽁꽁 숨겨놨으면 네. 이건 세계적인 흥행 플러스 이제 깐느 영화제 가는 거죠. 깐느 영화제는 아니 네. 드라마니까 드라마 상을 받는 거지. 아. 작품성도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평론가 묵사발님께서 설명을 해주면 안 돼요 관객들한테는. 관객들이 의외로 설명해주는 걸 좋아할 것 같지만 싫어해 사실. 아니 근데 관객들이 모를 것 같았나? 라는 생각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이 드라마 보면서 중간중간 너무 자꾸 얘기해 주잖아요. 너무 민망할 만큼 처음 볼 때도 모를까 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볼 때는 그때 놓쳤던 부분까지도 보이면서 너무 대사로 이렇게 씹어서 얘기를 해줘요. 정확하게. 특히 오일남 할아버지는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첫 번째는 이제 무슨 뜻인지는 몰랐으니까 지나갔던 부분까지도 워낙 말씀 자체가 느리고 그러니까 그냥 처음 볼 때도 어색했어요 사실 저는. 근데 이제 그게 두 번째 볼 때는 하긴 이런 게 모를까봐 얘기해준다고 생각하면 니네 나야 나 하고 얘기해준다고 생각하면 너무 뻔한 스토리다 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좀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그리고 딴지 그 시각에서 얘기하자면 양식을 맛있게 먹이게 한 다음에 나이프를 하나 남기잖아요. 굉장히 이 의미심장한 칼을 하나 딱 남기는 거죠. 맛있는 거 주는 줄 알았는데 칼을 남기다니. 이게 이 세 명이 재밌게 게임을 해서 죽어야 스폰서 입장에서 만족할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상우가
기훈하고 새벽을 다 죽였다. 그러면 상우가 우승자가 되지만 마지막 게임이 없어지잖아요. 사실 주최 측 입장에서 모험이거든요. 게임이 3명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칼을 주냐. 칼을 줬다가 한 명만 살아남아서 마지막 게임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말리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이 죽으니까 바로 와서 말리는데. 네, 왜냐면 다음 게임 해야 되니까. 이런 게임의 진행이 계획대로 되면 어차피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보는 재미인 거 아니었을까 VIP도. 그리고 그 고기를 피가 이렇게 막 나오는 고기를 썰어서 먹는다는 자체도 너무 동물적이고 좀 무서운 일이잖아요. 사실 남의 살을 썰어서 먹는 거잖아요. 웰던 안 주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미 양심의 어떤 부분들이 다 끊긴 상태에서 셋이 서로 누구도 덜 보는 거 없이 똑같이 서로를 보면서 그 살을 썰고 있는. 근데 그 내가 썰었던 칼을 마지막에 쥐고 있었던 이런 상황들이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엄청난 자극이. 최종 마지막 결투, 그 뭐 투 같은 거 하기 전에도 일부러 더 눈을 가리거나 빨간색을 보게 하거나 이런 것처럼 흥분을 더 시키는 거죠.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아, 그래서 술을 먹였구나. 술은 그냥 맛있어서 먹인 거예요. 이 정장을 입고 우리가 보통 정장과 온갖 매너들과 어떤 그런 걸 다 갖추고 그치. 먹는 이 서양식의 이 포크 나이프 문화에서 고기를 먹잖아요. 고기를 이게 굉장히 고상한 느낌을 주지만 굉장히 어쨌든 고기 입장에서 보면은 고기 입장에서 네, 고기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게 잔인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 방관자들 VIP들 예, 그런 느낌에 약간 이렇게 빗대어서 마지막에는 그런 부류의 어떤 그런 느낌까지도 싹 입혀서 연출을 한 것 같고 그거에 또 니들도 이제 돈 생겨봐라. 너도 니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3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 삼각형 뭐 삼각형 테이블 그것도 뭐 의미 있겠죠 당연히 뭐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 앉아서 서로를 쳐다보면서 그 왜 악수가 중세에 이제 내 손에 칼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걸로 악수라는 게 생겼듯이 딱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서로를 보면서 야, 우리 맛있게 고기 먹는 거야. 그렇지만 이 고기를 먹는 이 도구들은 다 살인 도구야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그 고기 덩어리도 어쨌든 도축이 된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정장을 입게 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칼로 그 죽이게끔까지 만들어 놓는 이런 장면 이건 칭찬할 만합니다. 칭찬하셨습니다. 네, 잘 봤어요. 그리고 이번 화가 유독 짧아요. 신기하게. 그게 저는 만약에 주 1회 방송이었으면 불가능했을. 나머지 다 50분대인데 얘만 30분대인가 그래서. 근데 분량이 짧은데 저는 보면서는 그렇게 짧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임팩트가 있어서 그래서 그냥 짧아도 넘어갔나? 뭐 왜 이것만 분량이 짧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런 느낌을 안 받았으니까. 근데 저도 이게 왜 짧은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방식 너무 좋아요. 넷플릭스나 이런 미드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안 길잖아요. 그러니까 왜 배경음악 깔고 슬로우 모션 넣고 뭔가 그 막 이렇게 계속 어거지로 막 이런 게 없잖아요. 요것만 하면은 내 할 얘기 요번 화에서는 충분히 다 얘기를 하는 거니까 러닝타임 이 정도면 끝이야. 괜찮아.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칭찬. 두 번째 칭찬. 마지막 화입니다. 9화 운수 좋은 날. 마지막 게임은 오징어 게임이다. 공격자 기훈과 수비자 상우는 우승을 위해 게임을 시작한다. 치열한 싸움 끝에 마침내 기훈이 승기를 잡게 되고 게임을 끝내려다 돌연 게임 중단을 선언한다. 하지만 상우가 자결하여 결국 기훈이 게임의 우승자가 된다. 상우는 집에 돌아오지만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그 뒤로 상우는 1년 동안 폐인처럼 생활한다. 어느 날 우연히 받게 된 명함을 통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일남의 초대를 받게 되고 죽어가는 일남을 만나 게임의 목적을 묻는다. 충격적이게도 살인 게임은 부자들의 재미를 위한 것이었다. 일남과의 만남 후 기훈은 삶을 제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상우와 새벽의 가족에게 상금을 나눠준다. 그리고 딸을 만나러 공항에 가던 중 뺨 때리기 딱지치기를 하고 있는 공유를 보게 되고 빼앗은 명함에 전화해 기훈이 직접 주최 측을 응징할 것을 이야기한다. 어쨌든 456억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세상에. 네. ATM 인출기에 잔액에 찍히잖아요. 그렇죠. 456억 마이너스 만원. 뭐 정말 그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
정말 평생 느껴보지 못할 거예요. 평생 없죠. 좀 느껴보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또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뭐 여지없이 저는 마지막 장면이죠. 좀 당황스러웠어. 빨간색으로 머리 염색을 왜 했나. 그것도 좀 황당했고 근데 그러고서 좀 어색하게 갑자기 무슨 김기덕 감독이나 정도 될 것 같은 감독님의 영화 마지막 장면처럼 좀 뜬금없이 빨간 머리를 하고 비행기를 타러 들어가는데 전화 때문에 발길을 돌리잖아요. 네. 왜 그냥 가지. 그냥 가지. 정말 저는 진심으로 그냥 가지. 딸 어떻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 화 때 했던 대사나 이런 것들은 다 기훈이 갑자기 너무 철들어가지고 표정도 의젓하고 돌변하고 머리 그렇게 물들이고 딸 생각하다가 다시 이제 다 이해가 뭐가 다 안 됐어. 이게 벗겨보면은 몸도 완전히 강철 몸으로 바뀌어 있을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시즌 2에서는 이제 다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456억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건가? 그렇죠. 근데 그렇게 돈이 많으면 여기서도 감이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걸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안 서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들었어. 정확하게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합니다. 일단 그거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네. 계좌 이체 먼저 하세요. 일단. 일단 보내. 저희가 계좌 이체 다 하면 456억 되나요? 우리 다 계좌 이체도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쓰는지 다 보여줄 테니까. 45만 6천 원 어떻게 만들어 봅시다. 근데 주인공 기훈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저 아까 제가 어떤 기분일까라고 얘기했지만 기훈의 기분은 정말 더 없죠. 그냥 돈이 생기는 것만 없는 게 아니라 다 죽이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모든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지고 나온 거니까 그 돈을 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심지어 엄마도 그거를 이제 마지막 모습을 못 본 채로 가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돈을 내가 돈 생겼다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 못할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드라마가 말해주진 않지만 그 앞에 참가자들은 돈을 쓰면서 왠지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일남이 너만 기훈만 돈을 안 쓰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냥 뭐 사람이 물론 그렇게 막 제일 친한 사람 죽이고 그러면은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겠지만 돈 보면 눈 막 돌아가서 그냥 잘 사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이거 시작할 때 기훈이 모래를 확 뿌리잖아요 상우한테. 네.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훈도 망설임이 없는 거야. 반칙이잖아요 사실은. 그 일남을 속임수로 홀짝 속일 때는 망설임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망설임 없이 그쵸. 반칙이건 뭐건 너를 꺾고 내가 이기겠다. 그래서 기훈도 변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보인 게 이정재는 복수죠 복수. 새벽의 복수? 이제 모두의 복수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뭔가 좀 그 흙을 뿌리는 그 시점부터 왜 그 전에 이제 새벽을 죽이잖아요. 상우가 그러면 그때부터의 그 표정이나 그 마음 들끓는 막 그런 오묘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 이제 쌓였을 것 같아. 그래서 다짐을 하고 마지막 게임이 이거다 했을 때 이 드라마의 처음 시작에서 나왔던 그 게임이 이렇게 딱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게임을 통해서 어쨌든 마무리가 될 건데 아까도 계속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이 456억을 어떻게 쓰냐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의 그 방황과 빨간 머리를 하고 다시 그렇게 시즌 2를 위해서 그렇게 확 돌아서고 하는 모든 거에 조금씩 그걸 쌓아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이나 얘는 고민을 한 거야. 1년 내내 그걸 고민해서 결국은 그래 미국 가자. 딸내미한테 가자. 이건데 공유를 보는 거야. 전철을 타고 가다가요. 그러면서 자기 처음 그때가 또 생각이 난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게 역시 그 고민을 했다라는 거는 이 캐릭터가 어쨌든 배신도 하고 진짜 뭐 이렇게 하지만 속에 있는 그 일말의 어떤 선한 부분, 성선설과 성악설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게 남아 있는 사람인 거야. 그리고 이 부분을 훨씬 더 이렇게 베풀 것 같고 희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는 거죠. 비교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결국 돌아서는 거죠. 물론 시즌 2를 이제 하는 뭐 그런 드라마적인 연출적인 영화적인 이런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돌아설 수밖에 없는 기훈이라는 캐릭터를 1년 동안의 그거와
그다음에 일남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쌓아두는 장치를 보여준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조금 이해가 갔어요. 아, 이렇게 시즌 2를 향해 간다? 그거는 뭐 나쁘지 않겠네. 근데 조금 불안한 거는 근데 이렇게 가서 얘가 막 다 이거를 다 때려 부시고 하면은 이거 시즌 2는 성공할 수가 없는데? 그럼 뭔가 또 다른 어떤 색다른 게 있지 않으면 연출님이 감독이 어떻게 시즌 2를 만들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막판에 상우랑 막 싸우고 있다가 기훈이 상우에게 다 네가 죽인 거잖아. 다 네가 죽였어. 이러면서 칼을 딱 들고 꽂으려고 했던 그 시점 되게 긴장감이 높았거든요. 보면서. 그래서 저는 이걸 꽂을 줄 알았어요. 근데 바닥에 딱 꽂더라고요. 거기에서 이 사람에게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같이 가자고 결국에는 복수심에 완전히 불타서 모래로 싹 한 다음에 암행어사 빨리 돼가지고 어떻게든 이겨버릴 거야 였는데 맞아. 이게 돌아오는 거야. 이게 결국 이 기훈이라는 캐릭터는 계속 성곽이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에는 선 쪽이야. 그렇게 이끌고 가는 캐릭터인 거죠. 그렇죠. 기훈이 마지막에 이제 가자 집에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집에 간다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집에는 지금 엄마가 있고 새벽이 죽기 직전에도 집에 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집에 대한 어떤 또 오징어 게임 하다가도 엄마가 부르러 왔었지 아까 판도라님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집으로 가야 하는 거 그런 집에 대한 어떤 그런 정서. 저는 집에 있을 때도 집에 가고 싶어 그럽니다. 그렇죠. 네? 그런 마음인 거죠. 엄마에게 안기고 싶다, 엄마에게 가고 싶다. 뭐 그냥 동물이라면 다 그러지 않을까요? 기훈이 이제 우승하고 다시 돌아올 때 버려지는데 하필이면 그때 배경에 예수천국 불신지역 맞아요. 굳이 그걸 넣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조용히 버리고 가면 되거든요. 그냥 자꾸 이제 반기독교적인 게 뭐지라고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고. 요것도 그거 같아요. 기독교, 불교, 어쨌든 어떤 종교 하나를 딱 그냥 뒀을 때 그 종교라는 거는 사실 선을 향한 그 지향점이 명확한데 그 종교 안에서 사람마다 그 종파나 이런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 거지. 한 발자국 잘못 가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훈의 모습이야. 이게 그냥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기훈도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이게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할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봤을 때는 착한데 또 어떤 거 볼 때는 저기 어떻게 저 구슬을 저렇게 하냐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기독교를 약간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그런 정도의 만약에 느낌을 가지고 캐릭터를 계속 그런 장치들을 계속 썼다고 하면은 감독님 칭찬 3번째. 별 3개 네. 축하드립니다. 빨간 머리 그런 해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핑크색이긴 하지만 붉은색 계열이 강자의 위치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훈도 빨갛게 머리를 바꾸면서 나도 이제 약간 포식자 위치에 너희를 그러니까 내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겠다도 그렇고 어쨌든 나의 스탠스를 바꾸겠다 그것도 있고 그거 보면 항상 뭐 생각이 나냐면 남자들은 군대 가면 유격훈련 가면 조교들이 빨간 모자를 쓰고 있어요. 빨간 그 모자에 대한 그 경외 공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교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공유 다시 나오잖아요. 네. 그 공유에 대한 그 별명 중에 저는 시시코너 아줌마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맛배기를 보여주는 거야. 요 시식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게임 한번 할래? 그래서 시시코너 아줌마 역할이었다. 자 이제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나눠봤고 추가로 몇 가지만 좀 더 얘기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는데 글로벌 랭킹 46일 동안 1위 왜 그럴까요? 이게 넷플릭스 가입자가 폭증했대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때문이라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440만 명이 늘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는? 저는 그런 거 얼핏 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현실을 반영해서 그걸 풍자해서 이렇게 내놓은 어떤 드라마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노력하면 나아지거나 보상이 있거나 뭔가 어떻게 하면 달라지는 뭔가가 있는데 너무 현실 그대로 이런 그 흙탕물 그대로 해서 돌아와서도 힘든 채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 너무 잘 봤다, 너무 잘 만들었다, 재밌다 이런 기분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찝찝함이 계속 남아서 그 드라마를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평가에 좀 저는 좀 끄덕끄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흙탕물 그대로 모두 다 계속 얘기를 하게 만드는 거야. 기분 나쁜 채로 있으니까. 맞아. 인기의 이유는 찝찝합니다. 찝찝합니다. 맞죠? 기생충 보세요. 네, 기생충. 기생충. 아 찝찝하게 만들. 그럼 BTS도 혹시 BTS 빼고 다 찝찝해. 예. 뭐 음악이 좋았다, 뭐 미술 미장센이 좋았다, 뭐 편집이 좋았다, 연출이 좋았다. 공감하고요. 근데 그런 작품 많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너무너무 맞아요. 재밌는 작품이 많잖아요. 왜 이 작품만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게 이렇게 전 세계가 들썩일 만한 일이야? 감독도 사실 몰랐다고 한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기생충도 솔직히 그렇고 BTS도 그렇고 뭐 대단한데 왜 그렇게까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전 세계가 열광하는지. 물론 이제 설명하는 것들 외국인 입장에서 본 뭐 유튜브 같은 걸 보면 뭐 신파 같은 게 한국인들은 자기적일 수 있는데 뭐 외국인한테는 신선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데스게임류의 영화나 드라마가 많은데 거기는 뭐 개연성도 없이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가둬놓고 하는데 여기는 뭔가 다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고 이유도 있고 설명도 되고 뭐 그래서 몰입감이 좋아서 그랬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많이 생각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기 때문에 만약에 이유를 알면 그런 공식 같은 걸 만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세계적으로 뜬다 이게 될 텐데 어렵지 않나? 아니죠. 공식은 못 만들어요. 맞아. 공식이 아니어야지 되는 거거든. 문화나 트렌드에 어떤 공식이 있겠어요? 공식은 못 만드는데 저는 이유를 알아요. 뭡니까? 뭐냐? 여러분 BTS가 왜 인기가 많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소통. 소통. 그다음에 기생충 왜 인기가 많아? 아니 근데 소통 다른 그룹은 소통을 안 하나요? 유독 많이 하죠. 더 많이. 근데 그게 뭔가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로 BTS는 100만 번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JYP 어떤 그룹은 20만 번만 하더라 뭐 이런 게 있진 일단 않잖아요. 뭐 이유를 아시는 것 같으니까 들어보죠. 네. 의혹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불만이 있으신 아마존님이. 자, 이거는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의 이유가 있어요. 한국 문화의 이유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BTS가 엄청난 시간 동안 소통을 위해서 그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이 나눔을 했어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암이라는 게 너무 탄탄하게 형성이 됐어. 그렇죠. 그러다가 뭐 기생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뭐 경제, 기술, 뭐 혁신적인 부분들, 문화, 특히 문화 무시할 수 없고 K-팝, K 뭐 음식, K 뷰티부터 시작해서 이런 어떤 싹 이게 깔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요즘에 상황인데다가 이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이유 있어요. 사실 배틀로얄식이나 이런 다른 그 영화들, 그러니까 어떤 뭐 연출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런 거 많아요. 사실 그런 영화들은 많은데, 근데 거기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정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모두를 다 통틀었을 때 어느 하나 악인 쪽으로 몰고 가기 힘든 어떤, 그리고 내가 너무 평범하게 나랑 근접해 있는 어떤 소재를 갖고 왔다라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황영산이 뭐 이렇게 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또 하나 결정적인 걸 했던 게 이런 오징어들. 오징어들이야. 그러니까 미술의 어떤 그런 그다음에 어떤 그 게임이라는 그 놀이라는 거를 한국의 물론 전통 놀이 이런 건 아니지만 한국의 2, 30년 전, 3, 40년 전에 막 그렇게 옛날 놀이를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현대적인 해석과 그걸 근데 또 놀인데 아이들의 시선에 봤을 때 놀인데 그거를 죽이는 뭐 이런 데스게임으로 또 매칭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린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일단 관심이 많아요. 이 한국 문화나 한국 드라마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상태에서 이거 뭐야 해서 보게 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팬덤처럼 그 이렇게 BTS의 그 결집력 있는 이런 것처럼 그 약간 젊은 층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신선한 어떤 화면이나 신선한 어떤 그런 거에다가 막 시선을 떼지 못하게 하는 막 눈물도 날 것 막 정서적인 게 막 정을 막 흔들어 놓는 막 이런 것까지 있는 거야. 못 봤던 거거든, 이런 거. 외국 자기네 그런 거에서는 이것까지는 안 건드리거든. 장르를 확실히 구분해요, 사실은. 잠깐 저는 제 생각에 이거는 그런 것들이 섞였어요. 종합물. 네, 종합물이야. 근데 이게 심지어는 이제 2009년에 처음으로 이게 기획을 했다고 하던데 그 감독님이. 근데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런 거거든. 우리 한국의 내수 시장만 봤을 때 일단은 먹혀야 되니까 그런 걸로 사실 시작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고유한 어떤 그런 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먹히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기생충도 사실은 이 지하에 살잖아요. 지하에 살면서 그 가장 부자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걸 쫓아가고 싶어하고 그거를 막 하는데 그거 단순히 그 내용만 가지고 하는 영화들은 꽤 있죠. 그런 류의 영화들은. 그렇지만 그거를 풀어가는 과정과 풀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그런 어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뭐 구도라는 거 계속 수직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화면에서 계속 보여주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영화적인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꽤 괜찮았고 그다음에 저런 가족들의 저런 모습과 끈끈함으로 저런 범죄를 저지른다고? 약간 이런 것도 신선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패러사이트, 기생충이라는 제목도 완전히 좀 끌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기생충이랑 오징어 게임.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BTS 빼고 BTS는 건들면 안 됩니다. 저는 건들 생각이 없어요. BTS 사랑합니다. 네. 나 암이야. 아무튼 저는 제 생각엔 그런 이유들이 좀 복합적으로 타이밍이 좋게 아주 잘 걸리지 않았나. 그래서 원래도 이 정도의 이슈는 될 정도였는데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요거는 정말 그런 타이밍이 아주 잘 맞아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이 넷플릭스라는 이걸 통해서 이 OTT 서비스를 통해서 한 것도 정말 신의 한 수였고. 그렇지. 네. 우리나라에서 어느 TV에서만 또 방영했다면 또 그게 그럼요. 아니었을 거고. 뭐 그렇죠. 또 그 나름대로 됐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요. 모릅니다. 그 시대적인 공식은 거나.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게 결과론적인 해석이에요. 무슨 얘기를 다 붙여도 사실은 맞아요. 돼서 만약에 제대로 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그 개봉한 넷플릭스 드라마를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적으로 뜰 것 같다 아니다를 해서 통계를 내보면 이제 맞출 수 있다 아니다를 알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디테일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정도 하면 넘어갈 만한 씬도 그 안에 뭔가를 더 담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퇴고를 하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세계적으로 빛을 볼지 뭐 그냥 국내에서 그냥 끝날지 모르지만 그냥 그 감독의 어떤 그 순수한 예술적인 욕망 뭐 누가 몰라줘도 돼 내가 이런 디테일도 넣을 거야 약간 그런 것들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 있었는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봐준 게 아닌가.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이쯤이면 되겠지라고 하는 상태에서 조금 더 신경 쓰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만들어도 꼭 세계적으로 빛을 본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게 해놔야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표절이다. 이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논란인데 혹시 이 영화가 떠올랐지 이런 드라마가 있었지 그런 거 있으셨어요? 표절인 것 같습니까? 뭐 떠오른 건 너무너무 많은데 네. 일단 저는 표절 아니다. 아니다. 왜냐? 어디서도 오징어를 본 적이 없으니. 오징어. 오징어가 오징어를 없어서 본 적은 오징어 없으니. 게임이 없어서 소재 자체가 쟤네들도 저 장난을 오징어들도 쓰셨- 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저런 캐릭터가 없었죠. 물론 종이의 집에 비슷해. 가면이 근데 거기는 일률적으로 똑같은 가면이거든. 근데 이거는 어떤 계급을 나누는 그런 거를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통해서 표현했다라는 거. 일단 표절은 아니다. 혹시 도박묵시록 카이지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걸 보셨으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저는 도박묵시록 카이지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 플롯이 사실 같아요. 그 빚을 진 사람을 찾아가서 너 큰 돈 벌 수 있게 하는 게임이 있어. 그리고 그 게임에 갔더니 스폰서가 있고 돈 거는 사람이 있고 목숨을 잃거나 돈을 따거나 감독도 카이지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전체적인 구도 자체가 틀 자체가 좀 비슷해서 카이지 생각이 계속 났어요. 사실은 보면서 물론 이제 카이지보다 나중에 나온 작품이고 뭐 카이지보다 연출 같은 것도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죠. 영감을 받았으면 다른 데서도 뭐 더 갖고 오고 촬영 기술도 좋아지고 했을 테니까. 근데 표절이다라기보다는 뭔가 아슬아슬한 선을 타고 있는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빔밥 같은 느낌이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던 뭐 그 플라이 미 투 더 문 나올 때 막 사람들 죽는 거 킹스맨도 생각나고 그
오일남이 죽고 이병헌이 계승하는 거는 직소, 소우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 근데 뭐 표절이다라고 확실하게 딱 이게 됐으면은 문제가 됐을 텐데 뭐 누구도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대진 못했고 약간 선 정도에 있는데 아닌 쪽에 약간 기울어 있는 것 같다 그 정도 있었는데 도박묵시록 카이지 그거 혹시 못 보셨으면 나중에 혹시 시간 될 때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2회에 걸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잘 봤습니다. 2화 기대됩니다. 시즌 2 기대돼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 감독이 시즌 2를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원래 시나리오도 처음에 생각했던 구상은 뭐 드라마도 아니었고 영화였다가 이렇게 된 황영사도 건데 없는 거였다면서요. 거잖아요. 근데 시즌 2 아직은 계획이 없다고 말을 인터뷰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마지막에 그 열린 결말이 그럼 그 자, 상태로 닫아놓으면 안 돼. 일단 열어놓고 우리 생각해보자. 지금 열심히 맞아요.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화이팅입니다. 다음 시즌 화이팅! 기대돼요. 그러니까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카이지를 처음 봤을 때 만화책을 봤을 때 사실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빚이 많은 사람들이 절박하게 게임을 하는데 목숨을 걸고 돈을 딴다. 근데 또 카이지가 굉장히 재밌는 게 오징어 게임은 심리 묘사는 사실 별로 없고 어떤 외부적인 상황으로 이제 그 겉에서 보는데 이 카이지는 동일한 상황에서 사람의 심리를 너무너무 잘 표현했어요. 그 정도 심리 묘사 그 다음에 일본 만화에서 본 거는 데스노트 정도. 데스노트도 그런 심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는 카이지 원작이 너무 재밌었는데 그것만큼 재밌었던 K 카이지. 그리고 여전히 하나 아쉬운 건 스폰서를 위한 게임인데 몇몇 게임은 정말 스폰서가 보기 재밌었을까? 그 정도 생각이 났습니다. 뭐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 요 정도. 그 깍두기잖아. 깍두기. 나 깍두기래. 했던 장면이 좀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한민혁이 너무 잘하기도 했지만 왜 이름 우리가 깍두기라 그랬을까 옛날부터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 제도라고 이제 표현할까요? 그런 룰이 거기서도 아름답다고 표현을 했지만 되게 맞아 그랬어 하고 아련하게요. 그 깍두기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않았어요. 일단 우리 깍두기야. 너 깍두기에 그쵸. 우리 그러면 우리 편인데 기분상 처음에는 얘랑 하고 싶지 않았었던 거거든. 짝이 안 맞았던 건데 어떨 때는 우리 깍두기가 되는 순간 한 번에 더 기회가 생기기도 하는 거여서 갑자기 좋아지기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너스가 되는 건 거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 현실에는 갈수록 그런 느낌의 보너스 같은 거는 없다. 뭔가 어쨌든 제거할 대상으로 제거할 어떤 것들로 자꾸 이제 차곡차곡 뭔가를 이렇게 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주변이나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중간에 그 지영이 난 여기서 나갈 이유가 없어. 이러면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나가는 게 맞으니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구슬을 이제 놓쳤다. 또 게임을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가서 엄마도 만나고 동생도 찾고 제주도에도 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저는 사실 제일 슬펐어요. 그렇게 선택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 어려운 일이죠.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했다는 게 참 이 영화 전체에서 뜬금없이 제일 슬펐던 부분? 네, 좀 그랬네요. 생각할 거리들을 되게 많이 던져주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재밌는 드라마였어요. 네. 묵사발의 총평은 별점 3개입니다. 2개 없네? 5개인데? 묵사발을 만족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아 어렵다. 황도현 감독님 시즌2는 묵사발 별 5개를 꼭 받으시기를. 그러니까요. 미리미리 좀 보여주세요. 네? 따로? 묵사발님 그 공유 역할로 출연하고 싶대요. 저 공유 좋아. 네. 자, 2주에 걸쳐서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모두 시즌2 제작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감독 인터뷰도 봤는데 시즌2 제작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여기서 끝이에요 이렇게 말하기가 감독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으니까 시간이 좀 걸려도 시즌2는 나올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나올 때까지
이제 또 다른 어떤 K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까 되게 기대가 됩니다. 그 기대를 하면서 오늘 부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문구를 읊으면서 끝내겠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보다 별책 부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만나요.